대한민국 서울의 한 수영장. 수영장 물 색깔이 왜 이런 거죠? 한 서양인 여성이 당황스러워 크게 소리치자 옆에 있는 한국인 직원은 당황해합니다. 물 색깔이 도대체 어땠길래 서양인 여성이 당황해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엘레나입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LA국제공항에 서 있을 때 저는 약간의 망설였어요. LA에서의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떠난다는 것은 벅찬 발걸음이었지만 이 여정이 저에게 경이로운 세계를 열어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 여행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수영 훈련이었죠. 물론 수영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다는 생각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출국 라운지는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는 가족, 노트북을 들고 있는 출장자, 저는 긴장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꽉 움켜쥐고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전 외국에는 처음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앞으로 11시간의 비행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 몇 권과 좋아하는 노래의 재생 목록,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장했습니다. 이 여정이 인생을 바꾸는 모험이 될 줄은 거의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고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LA에 있는 집과 이 분주하고 역동적인 도시의 대조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표지판, 언어, 얼굴 등 모든 것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공항을 탐색하고 공항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지만 외국에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친절한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자 미소를 지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자 깨끗하고 조명이 밝으며 흠잡을 데 없이 잘 정돈된 시스템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변화하는 LA의 지하철 노선과 달리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LA 외곽에 사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하철은 별로 타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LA 사는 사람들은 자가용 차량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하철만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교통카드인 티머니 카드만 있으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범용 교통카드로 무장한 채 서울 경기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더라고요. 추가 비용 없이 지하철 노선을 쉽게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LA에서는 노선을 갈아타려면 종종 주머니를 뒤져서 티켓을 다시 사거나 카드를 긁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불편하고 낙후된 미국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났죠.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효율성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은 마치 편의성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근처 병원, 식당, 심지어 편의점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주민들이 전철에서 내려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모험을 계속하면서 지하철은 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도시의 활기찬 거리와 동네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놀라움을 느꼈고 미국에서 익숙했던 교통 시스템과 얼마나 다른지 감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는 한국 지하철의 청결함과 질서 정연함이었습니다. LA에서는 가끔씩 지하철 차량에 낙서나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열차 내부가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좌석에는 얼룩이나 이물질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효율성에 있었습니다. LA의 지하철과 달리 서울의 지하철은 명료함의 표본이었습니다. 색깔로 구분된 노선은 따라가기 쉬웠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방송은 저와 같은 비한국어 사용자도 쉽게 시스템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행자의 꿈이었죠. 가장 놀라운 점은 추가 비용 없이 지하철 노선 간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LA에서는 노선을 갈아타려면 표를 새로 사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했지만 서울에서는 지각 걱정 없이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원활하게 갈아타며 도시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지하철 역사 자체도 도시 디자인의 인상적인 업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은 단순히 기차를 타는 장소가 아니라 활기찬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역에 쇼핑몰, 푸드코트,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통로에서 음악가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출퇴근길에 예술과 문화가 더해지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일부 역은 필수, 편의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의료 클리닉은 종족역 출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과 식료품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통근자들이 퇴근길에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편리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대한 경험은 대중교통에 대한 제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히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 수단을 넘어 효율성, 청결, 접근성을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그 놀라움은 이전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눈을 뜨게 된 후 저는 이 역동적인 나라의 다른 삶의 측면을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모험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 즉 수영장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수영장은 기능적인 면은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탁한 물과 사용 가능한 락커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훈련을 위한 특별한 편의시설이 없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와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동네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물 자체였습니다. LA에서 가끔씩 마주쳤던 탁한 수영장과는 전혀 다른 맑고 매력적인 물빛이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자 마치 상쾌한 느낌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탈의실에 다다랐을 때 한국에서는 익숙한 광경인 디지털 락커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전이나 토큰을 더듬어 사물함을 잠그는 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락커룸 자체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종종 탈의실에서 나는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공기는 신선했고 바닥은 건조했습니다.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전반적인 경험에 큰 차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수영장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수영장을 따라 특수 트레이닝 레일이 늘어서 있었는데 LA에서 보았던 녹슬고 낡은 레일이 아니었죠. 매끄럽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영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박태환 같은 선수와 황선우 같은 선수들이 잘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낙후된 환경에서 훈련했던 수많은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곳 서울은 수영 선수들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한 것 같았습니다. 훈련 세션을 시작하면서 수영시설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달랐고 과거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영훈련을 계속하면서 제 고국인 미국과 새로운 고향인 한국 사이의 극명한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인프라, 편의시설, 심지어 의료 서비스까지 무시할 수 없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전 이러한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한국에 잠깐이라도 살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 했냐고요? 수영 강사로 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한 것은 가볍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지만 분명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서울만의 독특한 리듬과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LA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네온사인과 번화한 시장이 즐비한 서울의 번화한 거리는 익숙한 LA의 풍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이 활기찬 기운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할 때면 항상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했고 한국인의 정이 느껴졌어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처럼 느껴졌던 언어의 장벽도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현지인들의 인정으로 보답받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가게 주인이나 출퇴근하는 동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음식의 미묘한 차이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매콤한 맛을 음미하는 것부터 불고기의 육즙을 만끽하는 것까지 매 끼니가 즐거운 모험이었습니다. 유혹적인 음식을 파는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은 미식 탐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음식이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영 강사로서의 제 역할은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영을 꿈꾸는 학생들과 열정을 나누고 그들의 성장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죠. 훈련과 경쟁의 장소였던 수영장은 이제 인맥을 쌓고 인재를 양성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선수들이 훈련에 임하는 절제력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수성을 향한 대한민국의 헌신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저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서울에 그만의 마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봄의 벚꽃부터 가을의 울긋불긋한 단풍까지 저는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산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도심의 공원을 산책하는 등 계절마다 새로운 탐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초창기 시절을 돌아보면 미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안고 시작한 여정이 심오한 모험으로 꽃을 피웠으니까요. 한국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고 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있었던 이야기와 경험을 계속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문화축제 탐방부터 언어를 서울 생활에 정착하면서 저는 흥미진진하면서도 도전적인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얼굴, 그리고 활기찬 한국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울 생활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일상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는 질서와 효율성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시간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점과 번화한 시장에 정돈된 느낌, 그 번화하고 복잡하더라도 나름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 가지 금방 깨달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존중과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작은 몸짓 하나에도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너가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보통 미국인들은 인사할 때 그렇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복잡한 사회규범과 에티켓을 익히는 것은 처음 겪어보는 거라 어려웠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 넓은 이해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적인 실수를 했을 때에도 따뜻한 미소와 호의적인 제스처를 자주 받았어요. 한국 사회의 포용력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 두려운 장벽이었던 한국어도 서서히 친숙해졌습니다. 기본적인 대화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 만난 친구들과 좀 더 복잡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더 깊은 수준에서 소통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미식의 즐거움에 대한 탐험이기도 했습니다. 비빔밥의 풍부한 맛과 호떡의 포근한 온기,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지지는 삼겹살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매 끼니가 모험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의 공동체적 측면은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주말은 탐험을 위한 시간이었고 서울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경복궁의 유서 깊은 궁궐부터 강남의 현대적인 건축물까지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과 거리 공연자들이 있는 활기찬 거리 시장은 도시의 역동적인 정신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제가 맺은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현지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제가 사귄 친구들은 서울을 집처럼 느끼게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전통축제를 함께 축하하든 단순히 식사를 함께하든 이러한 관계는 제 경험에 깊이와 풍요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던 초창기 시절을 돌이켜보면 여행이 주는 변화의 힘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배우고 진화한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엘레나 씨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